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개발 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좀 그들이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저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서 그리고 주고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건 명확합니다.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 시간이 단축돼서 우리 사람들의 삶도 많이 개선되어 왔던 게 그 역사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중도 보수를 띄우면서 스스로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연일 우클릭 행보 중이다. 오늘 오후에는 민노총, 한노총, 노동계와 차례로 만났는데 구자부장이 네. 지난번에 아니 노동계 얘기 중에 반도체 특히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냐고 묻는데 할 말 없다라고 했다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 입장 명확하다. 그리고 오늘 노동계를 만났다. 이거 사실 어느 장단이 좀 더 이재명 대표가 맞는 장단인 거예요? 네. 지켜보는 저도 헷갈리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도 좀 헷갈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반도체 특별법에 주 50시간을 예외로 해달라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수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의 예외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예. 그런 첨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예외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반발과 노동계의 반발이 있다 보니까 예. 지금 물러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5년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제 책임지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설 준비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의 그 지지층 중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동계의 지지를 자칫하면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 두 개를 다 쫓다 보니까 여기 가서는 그 유예를 해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니까 다시 우리 원칙은 그 유예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저런 보이기에 따라서는 이 갈짓자 행보가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쌓기보다는 오히려 좀 불안하게 만든다라면 실제 본선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로서는 스탠스를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보다 오히려 오늘 한 일간지 칼럼을 보니까 신뢰, 일관성에 도대체 철학이 뭐냐, 신뢰 리스크란 표현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선언하니까 여당에서는 검사 사칭이 아니라 보수 사칭 아니냐라고 비판했죠. 이재명, 권성동 두 사람의 목소리를 한번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중도 보수 논쟁이 한참인데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회색도 있는 거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도 있죠. 무지갯빛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한 중도 보수는 사실상 두길보기 정치 사기입니다.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입니다. 선거 공학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보수 아니면 진보입니까? 중도도 있는 거죠. 중도도 오로지 중간입니까? 보수적 중도도 있는 것이고 진보적 중도도 있는 거죠.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지난 2016년 이재명 대표는 중도를 비판하며 정체성 잃고 애매모호하게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의심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도는 부패 기득권의 은폐용 갑옷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자신의 발언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의 말을 좀 들어봤어요. 세상은 흑백이 아니고 회색도 있고 무지개색도 있고 뭐 아까 진보적 중도, 보수 중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박 비서관님. 근데 사실 최근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임종석 전 실장 불편함이 있고 중도 보수 정당 아니다. 뭐 이재명 대표, 당대표가 선언하면 모든 사람 다 따라가야 되냐. 이 발언들은 어떻게 저희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어떤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정책적인 노선의 지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주요 정책들의 키워드는 결국 저는 실용주의를 좀 내세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 안에서 정책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중도 보수의 스탠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구현적인 방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중요한 지점은 지금 상황에서 결국 이 보수 정당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갈 곳 잃은 이 보수층을 담아내야 하는 그릇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발언들이 나오는 맥락은 이해가 됩니다만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 민주당이 어쨌든 온건한 입장에서도 진보라는 이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나와왔던 만큼 여기에 대한 당내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렇다고 해서 마치 보수 사칭이다, 뭐 양지자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오히려 보수 정당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의 행보와 발언들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거든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기 전에 국민의힘이야말로 낮에는 탄핵에 반대한다 하고 밤에는 조기 대선 준비하고 예. 이런 행보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는 현대자동차를 찾았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앞서 봤던 오늘 일정 중에 노동계 만나서는 본인 우클릭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노동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